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 군산 도의원 경선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대부분 3인 경쟁 구도로 현역 의원의 생존이냐, 새로운 인물로 교체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선거구는 2년 뒤 총선 예비 시험대로 분석되고 있는가 하면 익산과 군산에서 여성 도의원 공천자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가 6일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원과 시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넘겼습니다. 익산의 경우 의원 정수는 이전과 같지만 지방의원 선거구 변동폭이 커지면서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생을 쓸쓸히 마감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익산의 독거 노인에게 AI 돌봄 로봇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I 로봇은 날씨를 알려주는 등 말벗이 되기도 하고 안전사고의 경우 119에 연락도 하는 등 독거 노인의 친구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 군산 도의원 경선 구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데요. 현역 의원의 생존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선거구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주목받고 있고 또 익산과 군산에서 여성 도의원 공천자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익산도의원 1선거구 경선은 김대호 현 의원의 김대중, 박정수 후보가 경쟁합니다. 또 2선거구는 김정수 현 의원의 조희성, 최준호 후보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3선거구는 현역 의원 탈당으로 윤영숙, 이성노 후보의 양자대결입니다. 4선거구는 최영규 현 의원과 한정수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 익산도의원 경선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수성일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또 익산 갑지역구로 분류되는 도의원 1, 2선거구의 경우 현역 의원은 이춘석 전 국회의원 계열이고 도전자는 김수웅 현 국회의원 계열이어서 총선 예비 시험대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도의원 1선거구 경선은 나기학 현 의원의 강택창, 김진 후보가 경쟁합니다. 2선거구는 김종식 현 의원의 김동구, 안근 후보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3선거구는 조동용 현 의원의 김문수, 박정희 후보가 공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4선거구는 군산에서 유일하게 문승우 현 의원과 이복 후보의 양자대결입니다. 민주당 군산도의원 경선 관전 포인트는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재선에 도전하면서 생존율이 주목됩니다. 특히 대진표를 보면 현역 의원과 일부 도전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 경쟁을 펼친 전력이 있어 이번이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익산과 군산도의원 선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익산 도의원 3선거구 윤영숙 후보와 군산 도의원 3선거구 박정희 후보 등 여성 도의원 공천자가 나올지 여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도의원 경선은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방식은 100% 권리당원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민주당 익산 군산시장 경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마다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선은 오는 25일과 26일에 걸쳐 권리당원 50%와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선 후보마다 SNS와 문자메시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은 정헌율,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장 경선은 강임준, 문택규, 서동성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선이 마무리되면 오는 27일 익산과 군산시장 공천 후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행복생활특구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익산시 전역을 12개 행복권역으로 구분해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경강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 유소년 생존 수영법 교육 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석 생태 놀이터를 조성해 자연놀이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의 친환경 여가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익산의 공원은 도시환경 문제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져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보다는 휴식이나 산책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놀이와 휴식,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한 생태 놀이터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파크 골프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만경강 파크 골프장을 확대하고 소각장 주변에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교육청 운영을 혁신해 조직과 예산, 사업을 간소화하고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표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행정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 검증 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공약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가 5차 회의를 통해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도의회에 넘겼습니다. 익산 선거구의 경우 의원 정수는 같지만 을 지역구의 지방의원 선거구 변동폭이 커지면서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4개와 시의원 선거구 8개로 구성된 익산의 지방의원 선거구. 6일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익산의 선거구가 최종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는 21일 5차 회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획정안을 보면 도의원 1선거구는 기존 오산면과 모현동, 송악동,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등 7개 면동에서 오산면이 빠져 6개 동으로 변경됐습니다. 도의원 2선거구는 남중동과 신동, 함여릅, 황등, 용안, 용동, 함라, 웅포, 성당면 9개 읍면동에서 오산, 망성면 2개 면이 추가돼 11개 읍면동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의원 3선거구는 낭산, 망성, 여산, 삼기, 금마, 왕궁, 춘포면과 영등이동, 삼성동 9개 면동에서 삼기면을 제외한 6개 면이 빠지고 어양동이 추가돼 4개 면동으로 바뀌었고 도의원 4선거구는 동산, 어양, 팔봉, 영등일동 4개 동에서 어양동이 빠지고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5개 면이 추가됐습니다. 도의원 지역구의 변화로 시의원 지역구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가선거구는 오산면, 모현동, 송악동에서 오산면이 빠진 모현동, 송악동 2개 동만 남았습니다. 나선거구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으로 갑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변동이 없었고 다선거구는 남중동, 신동에서 오산면이 추가됐습니다. 라선거구는 함여릅과 황등, 용안, 용동, 함라, 웅포, 성당면 7개 읍면에서 망성면이 추가돼 8개 읍면이 되었고 마선거구는 낭산, 망성, 여산, 삼기, 금마, 왕궁, 춘포 7개 면에서 7개 면이 모두 빠지고 어양동 1개 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선거구는 영등이동과 삼성동에서 3기면이 추가됐고 사선거구는 동산동과 영등일동이 그대로 유지돼 을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선거구는 어양동, 팔봉동에서 어양동이 빠지고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면이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익산 을 선거구 조정폭이 커지면서 해당 지역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 기존 선거구에 맞춰 선거운동을 벌여왔지만 선거구 변동에 따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좀 어렵게 됐는 상황이긴 하죠. 혼란스럽죠. 사실 유권자들도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후보자인 우리들도 혼란스러운데.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에서 오는 28일 최종 확정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내년 1월 재가동 예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투입돼 전문 인력 600명이 양성됩니다. 군산시는 산업부, 전라북도와 함께 선박 완성품에 필요한 블록을 생산할 인력 600명을 다음 달에 모집해 교육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올해 600명의 훈련 참여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39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460명에게 27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보조금 132억 원과 협력업체 자금 지원 80억 원, 노동자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운영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마한 무덤군의 추가 발굴이 본격화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빠르면 다음 달부터 군산대 마한 무덤군 추가 발굴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한 무덤군은 지난 2001년 군산대 박물관의 지표조사로 처음 학계에 보고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본적인 조사 외에 대규모 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않아 문화재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도심 속 텃밭 만들기에 나섭니다. 시는 자투리 공간과 유휴부지가 있는 경로당과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의 도심 속 텃밭을 만듭니다. 텃밭이 조성되면 시민들은 직접 작물 재배와 관리 지도를 하게 됩니다. 도심 속 텃밭 만들기는 도시민들이 텃밭 가꾸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 노인들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익산에서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AI 돌봄 로봇이 도입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모현동에 거주 중인 김복자 할머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해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최근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익산시가 제공한 AI 로봇이 할머니의 말벗이 됐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가 하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거 앉아두고 먹먹했는데 내 머리가 대만족 치매 때문에 우려가 있는데 치매 걸릴 우려가 없겠다고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31.9%에서 2020년 33.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조사한 1인 가구 취약계층 6,946명 중 고독사 위험이 높은 인구는 7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고위험군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익산시가 AI 돌봄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고독사 예방, 정서적 지원 및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돌봄 로봇은 복약 관리와 감염병 예방 정보, 날씨 등의 정보를 음성과 영상으로 보여줘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호자와 연결돼 영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부터 고독사 고위험군 70가구에 AI 돌봄 로봇을 공급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급된 가구에는 전담 인력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익산시와 사회복지법인 등 민관 합동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만족도 조사, 우울증 척도 검사 등 데이터 분석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고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급된 가구에 대하여 전담 인력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 취약계층의 어떤 정서적 안정과 돌봄 수행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효과성 분석한 후에 추가 지원 여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인 노인 가구가 증가할 전망인 만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단절된 독거 노인들. 인공지능 기술이 이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까지에서 만 7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만 7세 아동에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한 달에 10만 원이 지급되며 3개월분을 이달에 소급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도내에서 8만 5,600여 명이 받게 됩니다. 익산시가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5일에 마련된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모범 어린이 표창 등이 KCN 금강방송 유튜브를 통해 송출됩니다. 또 삼동 청소년회와 새벽 이슬은 민속놀이 체험키트와 놀이체험키트 등을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받아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동 청소년회와 새벽 이슬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1,0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8만 1,043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3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0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1,873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34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249명, 군산 496명, 익산 486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0일 기준 0.78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7%,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난 785명입니다. 공공기관 사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참가업체 2곳에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뇌물 6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인 B씨는 지난 3월 특정 학교 총동문회가 A 예비 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에 따른 보도자료를 발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21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공금 8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3천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점을 들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원광대학교가 학과 구조 조정을 위해 해당 학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광대 구조조정 학생 지원단은 다음 달 말까지 대상 학과 학생과 교수진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 방법, 졸업 학점 인정, 폐과 대상 학과 지원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광대는 철학과와 화학과 등 4개 학과를 통폐합합니다.
제77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익산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초중고 대학부로 나눠 9일 동안 진행되며 예선 리그전을 통해 24팀을 가린 뒤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폐 회식은 열리지 않지만 관심 있는 시민들은 무료로 경기 관람이 가능합니다.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핸드볼 대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회로 80개 팀, 861명의 선수를 포함한 1,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청 육상부가 전국대회에서 5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익산시청 육상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제51회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신소망 선수가 800m와 1500m 부문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고 세단뛰기의 유규민 선수와 멀리뛰기의 김영빈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원반 던지기의 신유진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군산교회가 지역 초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41명에게 장학금 3,6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초등학생 50만 원, 중학생 8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입니다. 남군산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억 8천만 원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망성면 주민자치위가 관내 취약계층, 홀몸노인 가구와 함께 고구마를 재배하고 수확하며 이웃 간 온정을 전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익산 송악동 지역협의체가 풍물야시장을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착한 가게 57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익산 영등 1동 동신아파트 통장단이 올해도 아파트 도로변 길가와 화단을 정비 작업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9도, 최고기온은 27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1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